우리 인문 지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역은 좀 쉬웠고 인문 지문이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인문 지문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지문에서 특히 논증 지문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잘 들어보시고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가나형, 결합형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독서 영역은 핵심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보면서 풀어가는 걸 중시하라 라는 거고요. 오늘도 하나 추가되는 건 제가 제 독서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말씀드렸지만, 논증 지문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의 논증 사례에 대한 뜻풀이에 집착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고 못 푸니까 뜻풀이 넘어가고 XY라고 치환하고 그들의 관계를 봐라, 이거 훈련하라 라고 제가 독서의 정석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뜻풀이를 하나하나 매달리면 어려워요. 자, 볼게요. 전통적인 윤리학. 그럼 이건 전통 윤리학이라는 말 때문에 전통과 현대가 다르겠네, 그 차이는 뭐야 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지 뜻풀이가 떠올리면 안 됩니다. 전통 윤리학의 주제,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영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전통 윤리학에서는 눈에 확 들어야 되는 게 상대어죠. 바로 선과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근거를 찾는 것이다. 전통 윤리학은 이렇게. 그럼 다 때려치고 얘는 도덕 용어를 사용할 때, 이런 게 도덕 용어니까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도덕 용어가 뜻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용어가 옳은지 그른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 파트가 나오고 당연히 전통이 나왔으니까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걸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A라고 합시다. A, 현대가 되는 거죠. 파트 찾았겠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 도덕적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표현을 본다면 요 도덕 문장은 여기는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인데, 얘는 옳고 그름은 없어. 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걸 찾는다? 아니, 옳고 그름은 객관적일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참 또는 거짓, 동의어로 진리 적합성 없어. 걔는.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도덕 문장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지.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 이퀄 감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꼭 주관하지 않더라도 논리상으로 전통보기 때문에 파트하면서 안 봐도 현대, 그럼 현대 A는 도덕 문장, 옳고 그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지, 옳고 그름이라는 진리 명제 없지, 이렇게 이게 눈에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요 전통하고 이 당연히 파트라는 성질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글은 이 A가 도덕 문장은 왜 옳고 그름이라는 진리 적합성이 없어? 라는 근거들을 이제 펼쳐 나가겠죠. 옳고 그름 없어, 객관적인 거 없어, 이거겠죠. 응? A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이제 먼저 말하는 거야.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A가 말을 하기를 적합성이 있으려면, 진리적 적합성이 있으려면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명장이거나 이렇게 적합성이 있으려면 분석적 문장이거나 분석적 문장은 뭔데? 바로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거나니까 또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다. 참 거짓이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경험,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거 이라면 참 것이 될 수 있어.
단어의 정의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참것이 될 수 있어. 적합성 문장. 그런데 도덕 문장은 이 문장이 아니야. 계속 이런 뜻이죠. 머릿속에 전제 속에는 야, 도덕은 둘 다 아니야. 분석 명장도 아니고 도덕 문장은 종합 문장도 아니야.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관계로 계속 머릿속에는 야, 아니야 얘기할 거야. 아니의 근거가 적합성이 되려면 얘 도덕 문장은 적합성 문장이 아니야. 참거짓이 아니야. 적합성이 있으려면 얘네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어렵지 않죠? 나오잖아요. 도덕 문장은 없다. 또 그 얘기했죠. 우선 그러면 도덕 문장은 왜 분석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은데 또 얘기하셨죠.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야, 분석적이지 않아. 그대로잖아. 분석 문장은 도덕적이지 않아. 그렇지. 도덕적이라면 문장이라면 적합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 다시 이거 부연하는 거죠. 지금 어려운 말 없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례 나오면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례가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는 야, 분석적이지 않은 이유는 단어의 정의로 되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선은 A다라는 선은 이거 빨리 넘어가거든요. 자, 이제 논증 문제 나올 때 이런 사례는 무시해라. 어차피 이 말은 뭔 말을 해도 뭐 얘기할 거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다. 이 말 할 거다.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나 때려치고 요게 요 말이네요. 단어의 정의. 근데 봤더니 분석 명장이 도덕 명장이 아닌 이유? 이거 단어 정의가 아니야. 다시 말한다면 선이라는 개념 속에 수로인 A가 주어인 선 속에 개념 속에 단어의 개념, 단어의 정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지 않아. 내포되어 있어야 분석 문장인데 내포에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뜻풀이 필요 없지만 뜻풀이 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수능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선은 주어. A이다는 서술어. 근데 A이다가 선 속에 들어있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하지만 파트 들어있진 않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똑같은 얘기잖아. 내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단순 개념이므로 분석적이지 않아. 계속 분석적이지 않아요. 선이 들어가는 거야. 선은 A다라는 게 도덕 문장. 계속 같은 말이어도 필요 없고 야, 분석적인 문장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장 아니야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여기잖아요.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 경험적 관찰에 가능한 게 종합 문장이고 또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논리상. 종합 문장 야 이거 경험해야 되는데 A는 B다. 그 문장 몰라도 돼. 그건 도덕 문장이야. 사례니까. 선은 A다. 사례 문장이니까 몰라도 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건 무조건 그거 얘기해야 돼.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해야 되는데 이 도덕 문장은 가능하지 않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니고도 돼.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그를 논리로 간다면. 도덕 문장은 그러면 이제 도덕 문장은 분석도 종합 문장도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근데다가 이게 진리, 밖에 말하면 우리가 객관적 이게 아니야. 그럼 안 봐도 도덕 문장은 제 논리대로라면 글쓰기 논리대로라면 도덕은 주관적인 거야. 도덕 문장은 이게 올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인 도덕 문장은 진리가 아니고 뭐야? 감정. 여기만 감정, 태도, 동의어지 다. 정서? 정답 뭡니까?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주관적인 문제지. 객관적이어서 참것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참것이도 아무 상관없어. 참것이 될 수가 없어. 내 감정이 옳고 그름이 어딨어. 내가 슬픈 감정이 옳은 거야? 내 태도가 옳은 거야? 없다라는 거죠. 주관.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 사람들은 왜 도덕 문제가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착각을 할까? 적합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용법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 그럼 두 가지 용법은 뭔데?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또 얘기야. 야, 도덕에 사용된 용어 있잖아? 얘네들은 얘네야.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 표현 용법으로 쓰이는 거거든. 오도 세계와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도덕 용어는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야.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도덕 용어,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 이것이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요거 사를 먼저 두고 있네. 좀 글이 잘 못 썼네요. 이런 게 약간 오류야. 먼저 이거에 대한 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례를 먼저 들고 있네요. 이걸 먼저 말해. 이게 글쓰기의 오류.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이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일 뿐이다. 그럼 이 사실이더라도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이 문장은 또 됐지.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얘는 따라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따라서 이 문장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적합성, 진리 따질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일단은 도덕 문장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례가 뭔지 이렇게 사례를 집중하지 말고 뭔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용법을 쓰는 이것들은 결국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냥 배척하는 거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은 아니다.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이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적합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문장들은 도덕 문장이 아닌데 이걸 도덕 문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 도덕 문장이 아닌 얘가 사실을 말하는 얘가 경험 가능한 얘는 오히려 적합성을 가지는 문장인데 요 문장들을 이렇게 기술용법을 사용하는 요 문장들은 도덕 문장이 아닌데 도덕 문장이라고 착각해서 봐라 얘 적합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요거 감정 이제 도덕용 이는 도덕 문장이다. 감정 표현을 했으니 이거는 이 용법으로 쓰면 이건 도덕 문장이다. 그럼 이게 진짜 도덕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진리성 적합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사람들은 두 개를 구분 못 해가지고 그래서 A는 도덕 문장이라면 어떤 사실 기술하는 게 아닌 거지.
A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거다.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는 말과 같이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순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도덕 문장은 오로지 감정을 표현하는 그 주체와 딱 붙어 있다. 주체의 감정, 주체의 주관을 드러내는 거죠.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인 주장이지만 윤리학에서는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도덕 문장은 결론은 뭐다? 참것을 따지시는 게 아니고 감정을 드러내는 주관이다.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왜 도덕 문장이 참것이 있다고 말할까? 두 개로 구분을 못해서 그런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사실을 나타내는 거라면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경험 가능한 적합성이지 동시에 얘는 도덕 문장이 아니다라고 되는 것이죠. 얘만 도덕 문장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적합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사실 문장, 사실에 관한 것을 도덕 문장인 것처럼 도덕 문장은 오로지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죠. 어렵지 않았죠? 자, 논리로 가세요. 논리로. 글쓰기 논리로. 이제부터는 더더욱 논중지문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요 지문은 제가 그대로 EBS 지금 하고 있는 변형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됐어. 지금 안 봐도 가나는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윤리학 중에서도 이제 A의 윤리학이겠죠. 요거를 논리학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이 있는데 그 논리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이 얘를 비판을 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윤리학, A가 말했던 거의 핵심, 가를 떠올려야 되겠죠. 얘가 말할 때, 야, 도덕 문장은 감정의 표현이고 진리, 담을 적합성이 없어. 그러면 논리에서 의문, 뭘 의문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문하는 내용 X를 토대로 비판이니까 뭔 소리야. 윤리도 진리 적합성이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진리 적합성이 있어. 라고 표현하겠죠. 이미 첫 문장 보는 순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미. 그러면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이런 걸 뜻풀이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P이다. 따라서 Q이다. 인 논중을 전공, 긍정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그렇다라고 치라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세요. 빠르게. 전공, 긍정이 후공, 긍정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P이면 Q, P 이렇게 있대요. 따라서 Q이다. Q 이렇게 된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이걸 전공 긍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읽을 때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필긴 하지만 정리 훅 넘어가요. 전공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요거 퉁 쳐서 그냥 이렇게 이게 전제구나. 전제 1, 전제 2 이거구나. 이거를 결론이라고 하구나. 따라가요. 그냥 이렇게. 반드시 두 전제가 참이면 여기 적어요. 이렇게 요게 참이면 결론 얘도 참이면 결론은 Q이다라는 반드시 참. 이렇게 적는 거 이해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잖아요.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 이걸 전제라고 하구나. 두 개 결론이라고 하구나. 앞에 게 참이면 뒤가 반드시 참이라는 얘기구나. 퉁 넘어가세요. 빠르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의문을 제기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의문.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이제 나오네요. 슬슬. 이게 눈에 집중으로 와야죠. 그럼 단독으로 보여주면 되고.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 이게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네요. 왜?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럼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또 적으면 이거죠. 이거에 있을 때 단독으로 쓰였을 때 어떤 문장은 감정을 드러내지만 이것이 여기네요. P는 Q. 조건문으로 들어오면 이거 그냥 적으면 돼요. 이해하지 말고
감정을 그렇지 않다, 표현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그 문장이니까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뭔지 몰라면 똑같은 문장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조건문이라는 문장일 때는 조건 문장, 단독 문장 각각 일 때는 감정 표현된다, 감정 아니다, 다르다. 이해하지 마세요. 매달리면 시간 오래 가고 답 못 풀어요. 그렇지 않다. 사례야. 귤은 맛있다는 안 봐도 돼. 귤은 맛있다 모르겠어. 단독문일 땐 감정인데 조건문 들어오면 아니다, 감정 표현하지 않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굴은 맛있다처럼 조건문 몰라도 돼. 이런 사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문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감정 맛있다는데 맛있다 선호 의미가 아니다. 이건 맛있다라는 선호인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얘기인데 뭐 감정. 이에 전공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다의 P와 똑같은 말이야. 이 조건문에서의 P와 감정 P이다의 P에서의 서로 P는 사이에 내용에 차이가 생긴다. 그럼 여기는 단독 문장인가 보지. 그러면 얘는 선호가 있는데 얘 P는 선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뜻풀이 하지 말고. 이거 다르다. 차이가 생기므로 전공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규의 참을 얘네가 둘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아까 참이면 반드시 참이라고 했는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는 보장이 없다. 뭐 이해가 필요해? 적어놓고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공긍정, 후공긍정이 뭔지 또 이거 나왔다고 선생님들 막 설명하시겠지. 그럼 좀 슬픕니다. 아니, 글을 논리적으로 따라 흐르면 돼요. 수능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전공긍정, 후공긍정이라는 논리를 아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나온 내용을 여기 논리적으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학자들은 제기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전공긍정식의 표절은 나쁘다. 이런 사례 또 무시하세요. 전공긍정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앞에 주어진 조건은 뭐야? 그냥 난 모르겠고 전공긍정이라는 말은 모르겠고 앞에 이렇게 P이면 Q, P 따라서 Q 두 개의 조건, 결론, 참이면 참. 그러면 전공긍정식 나왔으니까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 돕는 건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표절 돕는다. 이 안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논중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직관적으로는.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앞에 그대로야. 뭐 여기에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었다면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라면 아까 그대로잖아. 독립문장일 때는 감정인데 얘는 선호인데 또 그 얘기잖아. 얘는 선호가 아니야. 감정이 아니야. 이 둘이 달라. 그러니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타당하지 않아. 선호, 감정이 들어가는 이 얘기겠지 뭐. 표현했다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된다. 그 얘기지 뭐야. 타당하지 않다. 뭐 뜻풀이가 아니잖아. 그냥 사례 빠르게 치우고 가면 되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이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A와 연결되는 그게 좋네요.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A가 A의 윤리학이 맞으려면 고수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공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긍정. 야, 도덕 문장 요거 감정 요거 감정 서로 다른 감정. 도덕 문장의 정건긍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포함하는 정건긍정식. 도덕 문장이 들어가 있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요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뭐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전건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야, 얘가 말을 하기를, 야, 전건긍정은 도덕 포함할 수 없어 임마. 전건긍정에는 도덕 문장이 포함 안 돼 임마. 된다는 거죠.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했다. 뭐라고 했는가 이제 그러면 표절은 나쁘다 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이제 행크스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그럼 다시 이 문장은 속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앞에 까는 거지. 단독으로 오든 단독이 아닌 조건문으로 오든 상관없이 그들은 공통적으로 판단적이다. 앞에 걸 까야 되니까. 앞에 애들은 뭐다? 얘네 조건문하고 이건 달라 라고 말했는데 얘는 아니, 얘네 공통점들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한 판단이야. 얘는 같아 임마. 여기지. 판단적이라는 것은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지. 판단적이라는 거 이거야. 이게 본질이라는 거야. 문장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문장의 본질인 거야. 문장의 본질이야.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럼 역시 또 행크스는 까는 거지. 야, 도덕 문장이든 어떤 문장이든 올 문장은 판단적이야. 그러니까 다시 도덕 문장도 판단적이야. 이렇게. 모든 판단적 문장은 그러니까 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이런 판단적인 문장들은 다 참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앞에 A를 까겠죠. 도덕 문장은 참것이 안 된다. 우리가 서론에서 예상한 그대로. 뭔 소리야? 도덕 문장도 참것이 될 수 있어. 이유는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지. 앞에서 참것이 될 수 없어. A는 뭐야? 감정적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행크스는 그 도덕 문장도 속성, 내용을 갖고 있어 판단적이기 때문에 참것이 판단이야. 이렇게 된 거지. 눈에 들어오죠? 딱 구별이 되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뜻풀이가 아니고 두 개 비교점이 뭐냐? 이미 예측을 했고 여기 추가 찾은 건 요거밖에 없고 판단에 동의하기 쉽게 요거라고 보면 되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이 차이 이거잖아. 아까 조건문이나 같다. 판단적이란 말은 같다. 그대로잖아. 이렇게.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정리만.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는 내용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은 똑같아.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 또 까는 거지. 야, 조건문하고 이거 다르지 않아? 그러면 조건문에 이렇게 도덕 문장이 들어와도 타당해. 타당하다는 말은 도덕 문장이 들어왔을 때 타당해. 참거짓.
다 참이 될 수 있어. 조건문이 참이면 단독 문장에는 조건문의 두 전제가 이게 전제 1, 전제 1, 전제 2였잖아요. 그래도 둘 다 참이면 결론도 참이야. 타당해. 도덕 문장 들어왔지만 뻔한 얘기잖아요. 앞에서는 아니야 임마 참이 아니야. 도덕하고 조건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P면 Q다에 포함된 P다가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조건문에서의 P와 이 말이지. 여기에 단독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문일 때는 뭐가 다른가? 다른 점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인 본질을 발현하지는 못한다. 조건문은.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게 뜻풀이 필요 없어.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발현은 안 되지만 잃지는 않고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그러면 됐어. 야, 뭐는 똑같은데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에 조건문이나 단독으로 쓰인 애들은 둘 다 뭐는 똑같이 있어. 아까 말한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다는 판단적이라는 건 똑같아. 그런데 조건문에서는 이 속성이 판단적 본질이란 이 판단적인 이 속성이 발현이 안 된 것 뿐이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그 속성은 가지고 있어 라는 거죠. 다 읽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A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A. 지금 지우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우리 독서 영역 공부할 때는 언제나 읽기 논리가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단락을 보고 본론의 핵심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핵심한 거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정리해 나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문장 뜻풀이 하지 말라기보다는 이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체 뼈대, 관계를 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더더욱 가나형 지문에서는 어떤 견해가 공통적이고 어떤 게 다른지 계속 둘을 비교하는 거였지 저는 여기서 정건긍정, 후건긍정 이런 조건문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다른 문장이다. 근데 공통은 이거다. 뭐로 공통인데 속성을 가지는 판단으로 똑같다. 그래서 얘가 뭔데? 참것이 된다. 도덕 문장은 뭐다? 앞의 내용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 표현하지 않는 건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 문장은 앞에서는 참것이 될 수 없다. 여기 행크스는 참것이 될 수 있다. 왜? 판단 문장이기 때문에. 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고 비교가 되면 되는 거지. 내용 뜻풀이는 별로 전 안 들어와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 푸는데 하등 지장 없겠죠. 그럼 좀 전에 A 푸는 문제 A 어디 있습니까? 13번 A로부터 추론한 적절한 것은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조건문이죠. 판단적인 거죠. 조건문이나 단독문이나 판단적이잖아.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아니죠. 역시 단독이든 조건문이든 다 얘네들은 참 또는 거짓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만이 아닌 거죠. 다 모든 문장들은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다. 발현이 안 될 뿐이다.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술하는 거죠.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유지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든 모든 문장들은 판단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지할 수 있다. 자, 가에 나타난 A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왜? 그게 검증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죠. 사실 검증. 표현적 용법일 때가 안 되는 거죠. 표현적인 용법을 활용한 도덕적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 주어와 수로의 의미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 주어, 수로.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아니죠. 도덕 용어의 용법은 그것이 감정을 담아내느냐, 기술, 사실을 기술하느냐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죠.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기술 문장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거죠. 13번 했죠? 14번.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인 사실이 있다. 그러면 윤리 입장에서는 옳다. 도덕적인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맞는 거죠? 누구는 A는 제일 끝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도덕적 주체와. 그러니 주관적인 거고, 전통적인 윤리전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객관이라는 말을 도덕적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죠. 그래서 A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파트 전통이라면 반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전통은 그게 객관이라는 거죠. 그게 객관. 그러면 A는 옳지 않다. 객관은 없다. 도덕적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이거 딱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2번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객관이 핵심이었죠.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A는 옳지 않다. 참 거짓 아니야. 도덕 문장은 왜?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딱 됐죠. 행크스는 옳다. 왜?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행크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다? 속성. 이게 도덕 문장도 뭐다? 속성, 내용, 판단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거. 자, 전공, 긍정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조건문에서와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 옳다. 도덕 문장은 전공,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자, 무조건 전공, 긍정식의 전제로 들어오든 아니든 이때 도덕 문장이라는 자체는 A의 입장에서는 진리의 적합성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을 표현한 것 뿐인 거죠. 됐죠? 그렇고, 자, 5번 옳지 않다. 행크스는 무조건 독립문장이든 조건문이 오든 얘네들은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 속성,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다. 단독으로 쓰이든 왜? 판단적이다. 속성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죠.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뭐였어요? 이렇게 조건문에서 올 때와 독립적으로 쓰일 때 P이면 Q, P이다, 따라서 Q이다. 일 때 요 P와 요 P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특히 감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제가 참이면 참이라는 이것을 반드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문, 이게 들어왔을 때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죠. 이 의문에 대해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A의 유리하게 견해가 옳다면, 전제 조건이 유리하게 견해가 옳다라면 얘네들은 감정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거시에 대한 것을.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딱 봤더니 타당해 보여, 이 말이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고 했어. 기억은, 자, 앞에 전제 조건이 A의 윤리학의 견해가 옳다면이에요. 그러면 A의 윤리학의 견해가 옳다면 얘는 감정의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이 타당해 보일지라도 여기에 감정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얘네들 참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얘 견해가 옳다면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얘기를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비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비판이 될 수 없냐면 얘네들은 감정적인 것이 있을 때, 감정적인 걸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미 그래서 그게 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아예 참 거짓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타당해 보일지라도 이미 얘네들이 말하는 조건문이든 독립문에서 들어가는 이 감정들 자체가 참이라는 전제, 그리고 그럴 때 반드시 참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은 거짓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르니까 어쨌든 참 거짓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 전건긍정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얘는 참 거짓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문장이라면 그게 조건문이든 독립문이든 얘는 의미가 달라서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원래는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데 이 말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어쨌든 거짓이든 뭐든 참 거짓을 논하는 거지만 자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에 대한 비판될 수가 없어요. 2번 볼게요.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그러면 도덕 문장을 표현하는 이미 포함하고 있어. 도덕 문장이 감정인데. 근데 그게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그러면 도덕 문장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는 게, 만약에 도덕 문장을 표현하는 전건긍정이 타당하려면은 얘네들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중요한 게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둘은 의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덕 문장인데 전건긍정이 참이 된다는 조건은 이 도덕 문장이라는 애들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나는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문장이 들어오는 순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건긍정의 문제가 있어 라는 거니까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 도덕 문장 이퀄 감정 이퀄 앞에 사례 중에서 선호, 나쁘다 좋다라는 선호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죠.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왜? 판단적이라고 보는 애들은 이 감정이 조건문이든 독립적이든 감정 내용은 다르지 않다. 둘은 판단으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15번에 1번이 되는 것이죠. 16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제 스타일대로 일단은 윗글과 보기면은 보기도 자세히 봐야 되지만 저는 윗글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 보기는 살짝 무시해보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보이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런 방식이 익숙할 거예요. 왜? 윗글. 비문학은 윗글이 핵심,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이고 문학은 보기 조건에 따라하기 때문에 보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봤을 때 도덕 문장이나 태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이 그럼 이거는 A죠. A. 아까 A의 감정이 A.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는 상충하는군. 근데 문장상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 그럼 이거 태도, 감정, 보기의 주장과 어떻게 상충하지? 이걸 봤을 때 그럼 적절하지 않겠네. 이 말의 뜻은 벌써 보기에서의 주장은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돼 있단 말이죠. 표현한다. 근데 도덕 문장은 태도나 감정, 이 태도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 도덕 문장이잖아요. 조건문이든 뭐든 도덕 문장이잖아요. 그럼 도덕 문장이 같은 태도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 상충한다고? 살짝 말이 안 맞네. 무슨 관계죠? 논중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이건 전공긍정이겠죠. 타당성을 논중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는 상충하겠죠. 그러면 봤더니 태도가 보이죠. 보기는 태도를 강조하네. 그럼 논리상 봤을 때 태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감정, 태도나 감정이니까 이 A와 지금 거의 보기 내용은 유사한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누구? 여기 전공긍정 강조한 애들하고는 대립이 되겠죠.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이건 전통 애들이겠죠.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여기 나오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 됐네. 확 눈에 들어오죠. 선호잖아요. 찬성과 반대 선호. 그러니까 봤더니 또 선호. 결국은 A. 결국은 보기 주장 같은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 A 주장이니까 전통하고도 윤리학자들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상충.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이쪽인 거죠.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 찬성과 반대, 보기죠. 주관, 선호죠.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그러면 않는 거죠. 됐죠? 그럼 논리상. 논리로 푸는 겁니다. 5번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정서, 감정 이쪽이죠. 함으로 진리의 적합성이 없다. 얘네죠. A. 이거는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질 수 없다는 보기 주장과 상충하지 않죠. 역시 계속 보기는 역시 똑같이 태도. 그럼 여기서는 지금 태도, 선호 다 같은 맥락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애들하고는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충하지 않다. 그럼 답은 모순적인 거 1번이 되는 거죠. 얘만 상충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기하고. 전체 맥락이 지금 뭐야? A와 보기는 거의 같은 관점이라는 것이고 부딪히는 게 얘라는 것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말해주고 있는데 얘는 반대로 이 A와 보기가 부딪힌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논리상으로 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거죠. 쉬운 문제죠, 이런 것들. 답을 내놓다, 답을 제시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문학 독서도 끝났습니다.